여자친구를 만나고 평생을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희한테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 어머님 문제였죠. 어머님 때문에 결혼이 뒤집혔는데 여자친구는 너무나 바르고 좋은 사람이라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상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 차근차근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카페에 찾아오셨습니다. 말도 없이 제 카페에 오셔서는 가게 시그니처 메뉴를 내오라고 했죠. 저는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손님인 줄 알고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 녹차라떼를 드렸죠. 정말 여자친구 어머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선불 가게라 정중하게 손님 계산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자기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진상 한번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녹차라떼 주문하셨으니 돈을 지불해 주셔야겠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저보고 경우가 없다며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당황해서 거듭 사과 후 서비스로 케이크도 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제 카페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 혼자 운영하는 작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개인 카페인데 말이죠. 그때 갑자기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편하게 있으시라고 한 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바쁘게 일하다 좀 잠잠해지고 어머님께 가서 음료와 디저트는 입에 좀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그걸 이제서야 묻니? 라고 하시더니 이건 정말 못 먹겠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며 오늘은 그 잘난 얼굴 한번 보러 왔다고 하네요.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부모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는 부담스럽다고 피했었거든요. 그러고는 가보겠다며 정말 가셨어요. 저는 순간 벙 쪄버렸고 정말 내 여자친구 어머님이라고? 라는 생각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채 저는 당황해서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긴 그게 여자친구의 잘못은 아니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어머님께서 오시더니 어제와는 다르게 다른 아주머니들 10대 명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반겨드렸습니다. 그 시간대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라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중하게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해 주겠다고 하고 돈은 필요 없다고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제게 당연히 서비스지 내가 장모님인데 그리고 밖에서 커피를 어떻게 마시니? 앉을 자리를 어떻게든 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러면 자기 딸이랑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고 제게 화를 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어머님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져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는 제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는지 대화 내용을 듣고 손님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했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자리를 잡고 테이블들을 붙여달라 요구하셨고 녹차니 뭐니 그거 말고 맛있는 거로 한 잔씩 대접하고 디저트도 종류별로 내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결혼 힘들다는 것을요. 제 여자친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그 다음날 여자친구와 따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자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님께 따끔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 카페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다른 갈등 없이 결혼을 준비하였고 저희는 스몰 웨딩을 계획하며 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아 함께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시대엔 혼수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괜한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카페에 찾아오셔서 난동을 부리시곤 했고 집도 못 해오는 남자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고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면서 손님들 있는 데서 카페가 떠나가라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머님과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저는 바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거지 같은 카페나 하니까 결혼할 돈이 있겠냐? 하며 카페 흉을 보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님과 결혼 이야기는 다 끝냈습니다. 자꾸 오셔서 영업 방해하시면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도착해 어머님을 끌어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면서 나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라 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결혼은 저희 둘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님 둘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는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어머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카페를 하면서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보았지만 진상 중에 그런 진상이 제 여자친구 어머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여자친구에게도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둘은 너무 잘 맞지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여자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주일째 매일 찾아오고 사과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이렇게 머리를 쓰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느 날 카페에서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셔서 커피를 2잔 시키시더니 한 잔은 제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손님께서 먼저 호감 표시를 해주셨고 저도 그런 손님을 계속 보며 약간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났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라 생각했기에 그 손님과 밖에서 만나 몇 번 식사도 하게 됐죠. 그런데 식사 중에 전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합석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와 약혼한 사이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혼해서 헤어졌다느니 있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의 그런 수준 낮은 모습을 처음 봐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손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밖으로 전 여친을 데리고 나왔어요. 전 여친은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울면서 어떻게 바로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냐고 했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몇 번 만나서 밥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가게 안에서 들으셨는지 그 여자분은 나가버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전 여친은 제게 엄마와 연을 끊고서라도 저랑 결혼해서
둘이서 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마음 정리가 된 상태도 아니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께서 제 카페도 알기 때문에 결혼해서 어머님이랑 연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찾아오실 게 뻔하니 여자친구한테 상황 정리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하였고 제 카페에서 소소하게 친구들을 불러 스몰 웨딩을 기획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망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한참 주례를 보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결혼식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을 수 있냐며 결혼식마저 망쳐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여친 얼굴을 보았고 여자친구도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쑥대밭이 되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 가서 진정하라며 말렸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무능한 부모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지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듣지 않으셨죠. 그래서 손님들이 되려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친구가 원망스러웠죠. 손님들이 다 가시고 제 부모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와 여친이 남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연을 끊고 지냈지만 결혼식조차 모르는 건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 결혼식 사실을 알렸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친도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버릴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도 딸 결혼식이니까요. 제 부모님에게 혼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며 죽어도 자기 딸은 제게 시집 보낼 수 없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그리고 애들이 아직 어려서 결혼에 대해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대출로 살 수가 있냐며 저희 쪽에서 집 한 채도 못하냐며 저희 집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 될 필요 없다며 소리치시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냥 집으로 가자고 말이 안 통한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어머니에게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갑자기 카페에 있는 물건과 의자를 던지시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방어하다 의자에 맞아 다치기도 했고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상황인지 정말로 부끄럽고 죽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정말 너네 엄마 때문에 너마저도 꼴 보기도 싫다 라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네요. 여자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게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미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서로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고 각자 살면 되겠다면서 앞으로 절대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을 카페에서 쫓아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결혼이 엎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자와 이런 가족과 결혼 약속을 한 제가 멍청하고 바보였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집에 가지 않고 불 꺼진 카페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 부모님들까지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든 제가 너무 한심했죠. 그래도 저는 나름 카페 사업을 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읽어놓은 이 카페가 전부 거지처럼 느껴졌네요. 그런데 누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여친이나 어머니일까봐 신경이 곤두섰는데 다행히도 아니었어요. 제 카페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게 커피를 건네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 하는 걸 멀리서 다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망가져가는 과정도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께서 제게 커피를 또 2잔만 내려달라고 했고, 저는 오늘 카페 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자기가 커피를 좀 뽑아도 되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 마당에 되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냥 커피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 손님은 정말 능숙하게 커피를 뽑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한 잔의 커피를 건네셨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 커피를 이렇게 잘 뽑냐고 손님께 물었더니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갔고 최근 그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마치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제 마음을 전했고 그 손님께서는 다음에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저의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손님은 저를 이해해 주는 듯 보였어요. 이제 정말 여친 지방과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날 여친은 또 카페에 찾아와서 어제 그 여자는 누구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결혼을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끝난 사이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죠. 그러니 여자친구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웁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이렇게 또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느껴 확실하게 앞으로는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처음에 다시 생각해 본 것은 맞지만 결혼식에서 보여준 네 행동은 네 어머니와 같은 행동으로 보였다고 했죠. 여친은 제 말을 듣고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이러다간 손님들도 전부 떨어질 기세였고 저도 너무 지쳤거든요. 여친은 제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정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결코 여친 어머님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친도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정이란 정은 전부 떨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밤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계속 여기서 카페를 할 수 있을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매일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어머님과 전 여친 때문에 저는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좋은 조건으로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꾸몄던 카페였는데 사람들이 그 카페는 이제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제게 커피를 뽑아준 그 손님이요. 저는 그렇게 그 손님에게 연락을 했고 제 제안이 정말 뜬금없었지만 별거를 다 봤던 사이라서 그런지 흔쾌히 새로운 카페 매니저를 담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빨리 이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악몽 같은 결혼식도 있고 일에만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 커피를 뽑아준 손님은 제 옆에서 매니저가 되어 일을 도와주었고 어느덧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날은 제가 다른 지점에 나가 있을 때 제 여친만 카페를 보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여친이 제 카페를 찾아온 거예요. 난동이란 난동을 다 부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지점으로 찾아갔는데 그땐
이미 전 여친은 자리를 뜬 후였죠. 저는 한때 사랑했고 결혼을 꿈꿨던 사람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난동 부리다 부서진 가구들과 컵, 그리고 지금 제 여자친구 얼굴에 난 상처까지 모두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이걸 또 봐주면 언제 또 저희를 찾아와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정말 정신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를 쫓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고소장을 받았는지 카페에 전 여친이 찾아왔고, 처음에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또 컵을 집어 던지면서 폭력을 쓰려고 하길래 저는 곧바로 손가락으로 CCTV 위치를 알려주며 그만하고 가라고, 이럴수록 너만 더 곤란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도 구해놓았는데 너는 뭘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카페, 그리고 내 여자친구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라고요. 고소는 물론 더 나아가 어머님도 함께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전 여친은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또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지 지금 돌아가고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처럼 지낼 수 있다면 고소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전 여친은 쭈뼛거리더니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소하지 않을 거냐며 제게 되묻길래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여친은 훌쩍거리다 천천히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런 저를 믿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날은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이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은 다 흘러간 일이 되었네요. 그리고 고소 사건 이후에 전 여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제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잔잔한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네요.